이제 급수 및 급탕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수배관의 시험 압력은 공공수도는 17.5kg, 탱크 및 급수관은 10kg. 급수, 급탕 쪽은 급수도 요즘은 보온을 합니다.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요. 급수, 급탕은 피복하기 전에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2배 이상으로 압력 사용을 합니다. 배관 검사 방법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배수 통기관은 배수는 물을 가득 채우는 만수 시험, 기압시험은 0.35kg. 이 0.35kg 어디 많이 봤죠? 전기배관에서 저압배관이 0.35kg였습니다. 중압이 1kg까지, 고압이 1kg 이상. 기밀시험은 박하 연기로 박하를 태워서 연기가 나는 것을 최종 시험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압시험 다시 한번 볼까요? 공공수도 10kg, 탱크는 10kg, 수압시험은 2배, 배수는 물 가득 채워서 시험하는 만수, 기압시험은 0.35, 기밀시험은 박하연기, 최종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배관설 시험에 해당되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은 통수시험은 피복 전에 설치한다 그랬죠. 주관과 지관을 분리해서 시험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 빼기에서 물이 완전히 공기를 빼고 시험하는 것이고요. 고압가스는 상용압의 1.5배, 급수관은 2배로 수압시험과 압력시험을 합니다. 가스는 1.5배입니다. 배관설비의 진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공시험, 즉 배관설비에서 진공시험 틀린 겁니다. 기밀시험에서 누설 개수가 발견되었지 않을 때 주위 온도 변화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시험이다. 진공은 주위 온도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주위 온도가 있으면 진공을 걸어놓고 압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공이 깨진 상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관속을 진공으로 만든다고 일정 시간의 진공 강화를 검사합니다. 이게 진공시험이죠. 진공 펌프나 추계 해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합니다. 진공 펌프를 사용해서 진공을 건 다음에 하는 것이 진공시험입니다. 냉동 쪽에서 많이 쓰는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생기구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시험 방법 중 최종 시험 뭐죠? 박하를 태워서 하는 기밀시험입니다. 최종 시험, 기밀시험, 만수시험, 기압시험이 있었습니다. 기밀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류배관에서 기밀시험할 때 부적절한 가스는 유류니까 탑니다. 타는데 산소 집어넣으면 어떻다? 폭발하죠. 요거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관 시험을 할 때 산소로 배관 시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굉장히 폭발 사고나 실제적인 사고도 많이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급수라인의 시험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차 시험 방법으로 쓰이며 수압의 여부를 존재합니다. 기압시험은 암모니아를 관속에 압입한다. 아닙니다. 항상 질소와 같은 불연성 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수시험은 배관에서 물을 넣은 후 물이 새는지 경과를 하는 겁니다. 연기시험은 최종 시험으로 박하시험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압시험 방법으로 물을 채우기 전에 하는 설명이다. 어디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을 채우는 중 테스트 중을 표현하는 밸브를 부착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을 채우는 중에
공사하는 줄 알고 배관을 자르든지 밸브를 열어놔 버리면 테스트를 못하죠. 대규모 건물에서는 움직이는 데만 1시간, 2시간씩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올라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 부착물을 붙이고 합니다. 압력계 몇 배? 1.5배, 1.5배. 수압 시험은 2배 이상을 합니다만은 급탕 배관은 나머지는 1.5배로 합니다. 안전 밸브 신축 조인트에 수압이 걸리도록 처치한다. 수압이 걸리면 안전 밸브나 신축 조인트에 수압이 걸리면 안 됩니다. 같은 압력으로 걸려야죠. 급수 밸브, 배기 밸브를 필요한 개수 장치한 다음에 수압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배수관 및 통기관 완료 후 일부 종료 후 각 기구통을 밀폐하고 배관 최상부에서 물을 가득 채우면 하는 누수 시험은 무슨 시험? 만수 시험. 기압 시험은 0.35kg. 연기, 박하 연기는 뭐죠? 기밀 시험, 최종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배관 검사 방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빈도수가 많습니다. 배관의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배관 점검하는 것은 유지 관리가 목적인 것입니다. 점검과 보수하고 부속기기, 부식과 방식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방법은 도면과 시방에 맞도록 되어 있느냐, 도면과 시방에 명기된 규격품인지 기기를 선정하고 에어 포켓이 있는지, 에어가 보이면 물의 흐름이 저하되므로 에어 포켓이 있는지 최종 공사 후에나 운전 중에도 항상 시험하는 것입니다. 드레인 배출은 이상이 없는지 당연히 라인 점검할 때 해 주셔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배관의 유지 관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밸브 점검과 보수합니다. 배관 점검 보수합니다. 배관 설계 및 시공은 배관 설계하는 사람과 시공이 따르죠. 부식과 방식에 대해서 합니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배관의 세정 방법입니다. 세정 방법. 기계적, 화학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기계적 물리 세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분사 방법, 샌드 블라스트, 숏 블라스트, 피그 세정법이 있습니다. 물 분사는 고압 펌프로 고압의 물을 쓰는 거고, 샌드 블라스트는 공기와 모래를 넣어서 배관을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숏 블라스트는 공기 장치로 스텐볼, 서스볼, 스틸볼을 분사해가지고 스케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피그법은 관내 미스케일을 채정하는 기계 방식, 배관유의 세정에 국한하는 피그법이 있겠습니다. 배관 설비의 세정 방법에 관한 설명주로 틀린 것은 기계적 세정 방법은 분해해서 합니다. 먼저 틀렸네요. 화학적 세정 방법은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산세정법은 부식 억제제, 산은 세척은 좋은데 남아있게 되면 부식을 시키므로 억제제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알칼리 세정은 유지류, 규산 스케일 등의 제거에 활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고 화학적 세정 방법을 기출문제를 이론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화학 세정 방법에서 성상이 분말이므로 시급이 용이하고 40도 이하에도 물의 경도를 세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도 세정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썰파민산입니다. 썰파민산. 약간의 알갱이고 40도 이하의 분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화학적 세정 방법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산 알칼리 유기상 유기용제를 제정하는 방법, 침적 서징 순환법이 있습니다. 산성약재로는 염산, 황산, 인산, 설파민제, 설파민제는 뭐라 그랬죠? 약간의 분말과 마이너스 40도, 분말과 40도 이하에서 사용합니다. 알칼리성 약재는 가성소다, 암모니아, 탄산, 인산. 유기산으로는 구연산, 개미산이 있습니다.
순환법에 의한 세정공제는 물세척하고 탈취세정하고 물세척하고 산세정하고 중화제 넣고 물세척한 다음에 건조합니다. 산으로 세정하면 중화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학세정용 약재 중 알칼리성 약재로 만든 것은 가성소다, 암모니아, 탄산나트륨, 인산나트륨 등이 있는데 정답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앞에서 됐죠? 화학세정 방법에서 저온이고 경도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은 무슨산, 설파민산, 무슨산, 설파민산. 경도 제거는 무슨산, 설파민산. 배관설비의 보수 방법. 응급조치법입니다. 응급조치법. 6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코킹, 인젝션, 스토핑 앤 박스, 핫태핑, 플러깅, 가스팩.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점검 보수 방법, 배관의 점검 보수 방법이 기능장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인지되고 있고 빈도수가 많습니다. 코킹법, 온도가 낮을 때 정을 떼고 때려서 세기를 대고 때려서 바로 막아버리는 방법이죠. 응급조치입니다. 이거는 영구조치가 아닙니다. 막은 다음에 정상 운전하고 완전히 세운 다음에 이 기체 유치를 다 빼고 배관을 갈거나 용접을 하거나 떼어서 해야 되겠죠. 인젝션. 부식마모로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고무 제품의 크기로 된 볼을 일정량 넣어가지고 유기를 채운 후 펌프를 작동시켜서 안쪽에서 막는 방법. 코킹은 바깥쪽에서 막는 방법입니다. 응급조치입니다. 인젝션법은 응급조치라 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펌프 안에다가 배관 안에다가 플라스틱 볼을 넣어가지고 그 볼이 그 구멍에 딱 맞아지게끔 하기가 확률적인 방법이라 인젝션법은 이따까지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스토핑 박스입니다. 스토핑 박스.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박스를 설치해서 눕스를 그랜드 패킹 부분에 스토핑 박스를 설치하면 아예 박스를 설치해버리면 새는 방법을 바깥에서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 운전하거나 나서 정지 후에 압력이나 유체를 제거하고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그랜드 패킹에서 누설이 있다라면 박스를 만들어서 그 유체를 먼저 막아낸 다음에 하는 방법입니다. 핫태핑. 뜨거운 운전을 정지할 수는 없고 운전하고 있으니까 배관에 우회시키는 방법입니다. 바이패스 시키거나 우회시켜서 다른 배관을 먼저 설치해서 바이패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바로 바이패스 배관을 틀어서 운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러깅 방법은 유체가 흐르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시키는 방법이다. 가스팩은 도시가스 공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보수 연장을 할 때 구멍을 뚫고 가스팩을 가늘게 삽입해서 가스를 차단한 다음에 분지관을 대고 용접이 끝나고 가스를 빼버리면 빠져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밸브를 잠가버리면 분지관이 되고 그 이후부터 배관하는 방법입니다. 가스팩 방법은 도시 배관의 방법이다. 가장 큰 거는 스토핑 박스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급한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코킹법은 배에서 구멍이 났을 때 세기를 받고 망치로 때리는 방법이 코킹법입니다. 배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유지관리에서 응급조치법이 아닌 것은 코킹법, 인젝션법, 박스법, 밴드 보관법 등은 응급조치에 씁니다. 파이어 설치법은 없습니다. 박스 설치법이죠. 그렇습니다. 핫태핑과 플러깅 방법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킹법은 때려 박는 방법, 인젝션은 플라스틱 볼을 안에서 넣어서 막는 방법, 박스 설치법은 그랜드 패킹을 통째로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 핫태핑은 바이패스 찾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코킹법이고요. 박스 설치법은 박스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응급조치법이 아닌 것은 코킹법, 밴드 봉합법, 인젝션법, 박스 설치법, 파이어 설치법. 뭐라고요? 응급조치법은 파이어 설치법이란 건 없습니다. 파이어 설치법이 어떤 방법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배관 설치 보수 방법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고 유체가 흐르는 상태에서 수리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플러깅법. 예. 화학 배관 중 열교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이쪽까지 갑자기 넘어와 버렸네요. 화학 배관이라서 이쪽으로 배를 한 것 같습니다. 가열기는 말 그대로 가열하는 거 맞습니다. 정발기는 유체를 정발하는 기계 맞습니다. 제비기는 재가열하는 겁니다. 응축기는 현열이 아니고 잠열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잠열을 제거하여 액화시키는 기계입니다. 문제가 중복되고 기출 문제로 확률이 많습니다. 플랜트 배관에서 내압이 높고 고온 유체가 누설되는 경우 밴드 밸브를 설치하여 누설을 방지하는 방법은 박스 설치입니다. 밴드 밸브를 설치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설치해버린다. 그래서 압력이 높고 고환일 때는 그 자체를 코킹을 하지 인젝션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를 설치해서 누설을 방지하는 응급조치법입니다. 응급조치법. 그래서 2번 나왔습니다. 박스 설치법에 대해서.